2015년 10월 8일입니다. 새벽 6시 5분 전입니다. 벌써 10월 달이 19일에 제주도에 가려고 계획 세우는 날도 이제 열흘 앞으로 바짝 다가왔습니다. 다 세월 빨라요. 우리는 미국에 가면서 처음에 6개월 전에 티켓을 예매하고 하면서 가마득할 줄 알았는데 금방 다가오고 금방 갔다가 왔고 벌써 갔다 온 지가 달포가 지나갔고, 달포가 뭐야, 2달이 가까워 오는군요. 또 제주도에를 가고 금방금방 날짜가 지나갑니다. 근데 이 신문은 왜 이렇게 빨리 안 오는 거야? 신문은 올해나 이때 올해나 저때 올해, 신문이 여기 오면 쿵 하는 소리가 나요. 신문을 갖다 던지니까 던지는 소리가 약간 들려요. 조용한 시간이라서 안 들렸어요 아직도. 신문이 오면 오늘자 신문을 들고 이 인성의 종을 신문 가지고 시사를 곁들여서 그런 생각이 있었으나, 근데 자꾸 날이 환해지면 이게 무드가 깨집니다. 김이 새버려요. 그 왜 그런가? 눈에 밝은 것이 보이면 생각이 흩어집니다. 사람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보고 듣는 것에 새벽 일찍 일어나서 뭐 텔레비전을 먼저 켜면은 그 텔레비전 때문에 다른 것이 생각이, 저 같은 사람은, 작가는 새벽에 일어나서 무슨 소리를 들으면은 작품이 질이 안 좋다, 산만하다,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시인들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2시, 3시 이럴 때 시를 쓴다. 나는 그렇게 봐요. 내가 써보니까 그래요. 작가들이 그렇다. 내가 아는 드라마 작가들도 꼭 2시에 써요. 눈들이 많이 나빠요. 새벽에 밤중에 글을 쓰고 하니까. 그런데 딴소리를 안 들어야 좋습니다. 딴소리를 안 들어야 집중이 돼요. 화나면 그냥 막 생각이 막 산만하게 흩어져 버리니까요. 그렇고요. 하는 수 없이 어제 신문을 들었어요. 한겨레하고 조선일보하고 제가 2가지를 봅니다. 뭐 일일이 설명을 안 하고 이렇게 큰 타이틀만 봐도 이게 어디입니까? 10월 7일에 2015년 10월 7일에 이런 것이 일면 톱 기사였구나, 이런 것을 보는 거죠. 연속적으로 최경환 TPP 참여하는 방향으로 검토, 비싼 입장료 내며 서두를 일이냐 반론도. 어제 그 TPP 얘기를 했던 연장선에서 그런 제목이 있네요. 조선일보에도 그 같은 종류의 큰 제목이 있어요. 7년을 머뭇거리다가 땡, 뭐야, 어떻게든 TPP 참여, 이런 타이틀이에요. 저도 이 TPP 가지고 다음 화요일자 사설을 썼습니다만, 우리나라가 이 고질병은 정권을 잡으면 내 걸로 알고, 그 정권 한번, 국회의원 한번 하면 영원히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후배를 인정하네요. 그 말은 제자를 안 기른다 소리입니다. 저처럼 어린이를 국회의장감으로 키우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국회의원이 국회의장감으로 어린이를 키워야 될 거 아닙니까? 국회의장 제대하고 나면, 마치고 나면 못 따라하는 거예요.
나는 그 전직 국회의장들 다 뭐 하는가 모르겠어. 강창희 의장, 뭐 김영호 의장은 무슨 뭐 책을 쓰고 강연을 하고 뭐 그런 것 같던데, 이게 제자 가르치는 걸 그걸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는 국회의원 지망생들 모여라. 그러면 대박 날 거예요. 내가 인성학당의 어린이를 모으듯 강창희 전 의장이 자 국회의원 하려는 사람들 나이는 30세 전후로 모여라. 그 밥도 사고 교육비는 없다. 밥값은 너희들이 걷어서 해라. 인성학당 같이 그렇게 하면서 내가 해보니까 국회의원이라는 것이 참 국민에게 대접은 한가만 일을 받고 봉사는 참 한두 말밖에 못하는 것 같더라든지, 대접은 한두 말 받고 충성은 한가만 일 했더라든지, 현실 오늘의 국회, 지금의 현안, 이제 오늘 국정감사가 끝나요. 이 국정감사에 대해서 그 뭐 정치평론, 시사평론, 뭐 시사 해설을 하라는 게 아니라, 국회 해설을 하라는 게 아니라 조금씩 짚어만 줘도, 그러면서 참 그 한 방울, 작은 그 인자 한 방울이라도 한 마디라도 떨어뜨려 주면은 미래의 국회의원들이, 미래의 국회의장들이 좋은 배움이 되지 않을까. 하여튼 제자를 안 키운다. 자기만 하다가 만다. 그러니까 자기만 끝까지 공천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TTP고 뭐 관심 없죠. 뭐. 그러니까 지금 국제 질서가 어떻게 재편이 되고 있고, 우리를 넘보려고 하는가. 우리의 삶의 터전인 이 한반도의 안보는 어떤가. 정치적, 외교적, 국제적 역학구도는 어떠하며 이 환경 문제는 또 어떠한가. 지구온난화는 지금 어디까지 가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정권을 맡은 동안에 참 열심히 돈도 그런 데 쓰고, 그럴 것 같으면 피단져도 그런 일은 해요. 그냥 힘주려고, 그냥 누리려고. 한번 국회의원은 하긴 미국에는 뭐 50년 국회의원 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건 다르죠. 내 말은 좀 제자를 길러라. 나 같은 작가도 제자를 기르고 싶어서 내가 생각 중이에요. 이거 논술 개인 지도를 해볼까? 돈도 좀 받으면서. 돈 안 받고 가르치면 애들이 그 가치를 몰라. 또 돈도 필요하고, 돈을 내고 배워야 정상이고. 그래서 우리 세종매일 논술 고문이고 주필이니까 세종매일에 광고를 조그만하게 명함 광고를 좀 내달라고 해서, 많이도 말고 2명 3명씩 한 2조, 월화반 목금반, 그래서 한 3시간 2시간 5시에서 7시까지라든가 그렇게 일주일에 이틀 정도. 그런 아이들은 또 인성학당에는 뭐 자유롭게 다닐 수도 있고, 논술을 재주가 있는 아이를 가르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천재 교육을 시켜주고 싶은 거죠. 천재가 누구냐? 그건 내가 보면 알아요. 그 분야의 사람. 야구 감독은 야구 선수 감을 보면 안다니까. 알게 돼 있어요. 그런데 천재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완전 둔재 꼴찌가 누구냐? 얘가 논술을 그렇게 못해서, 논술을 못해서, 우리게 글짓기를 못해서 너무 둔재라서 내 꼴찌를 잘 가르칩니다. 그런 아이들인데 가르칠 수 있어요. 그 아이들을 뭐 천재로 1등으로 만든다는 게 아니고, 그 아이들을 거기에서 올려놓을 수 있어요. 웬만큼 다른 아이들보다 낮게. 그런데 시일은 뭐 금방 한다는 말이 안 되고, 단계적으로 적어도
5, 6학년이나 중1, 2, 4개 학년에서 아이들을 한두 명씩 서너 명씩 뽑으면은 아마 내가 다른 일 하는 건 못지않게 돈도 벌고. 근데 그건 뒷전이고 제가 이 어렵게 공부한 게 너무 아깝습니다. 내가 그 국어 문법 국문학 이거 공부하느라고요. 내가 국문학과 내가 그 다닌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작곡가를 졸업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스승님들한테 이 작곡을 배우느라고, 그리고 국문학, 그리고 국어 문법 이런 거 배우고, 이 논술 이렇게 쓰는 거 이거 어렵습니다. 하여튼 굉장히 어려워요. 그거요. 그 간땡이가 붙지 않으면 못해요. 간땡이가 붙려면 실력이 있어야 간땡이가 붙습니다. 간이 배 밖으로 나와야 아무도 겁이 안 나고 그냥 논설을 팍팍 칠 수 있어요. 그런 신문사 논설위원도 하고, 기자도 하고, 작가도 하고, 시인도 하고, 수필가도 하고, 이런데 그 관심이 있는 아이들, 또 부모가 시키고 싶어 하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가르쳐 볼까? 가르쳐야 된다. 그건 알아요.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까지는 알아요. 근데 그걸 나한테 배우겠다고 오는 아이들이 없으니까, 미소 아빠처럼, 미소처럼, 인성학당, 내가 원래 인성 관련, 역사 관련, 또 말하기 이런 걸 하니까. 그래 찾아오면, 근데 그 토요일 날 한 번 와서 그 공부 안 돼요. 너무 많이 어울려서는 그 전문 공부가 안 돼. 그거는 인성학당이고, 논술학당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논술학당은 일주일에 2번은 와야 돼요. 그리고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는, 그리고 많지 않고 집중 개인 지도를 해야 돼요. 그 글재주가 안 늘어나도록. 근데 늘어나도록 하는 그 근본은 자꾸 하나씩 잘하는 것을 칭찬해 주면서 가르치는 거죠. 신문 이런 거 참 좋은 거예요. 제자들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국회의원들이, 장관들이, 정치인들이 전부 다 욕심만 부립니다. 나라와 민족의 미래라든가 어린이들의 미래라든가 TPP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안보 문제, 안전 문제, 교육 문제, 사회적 어떠한 그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자기 벼슬을 지키는데 그만 4년마다 한 번씩 그냥 엄청 대놓고, 지금 이제 그 시기가 왔잖아요. 내년 4월 3일인가 그 총선거 때문에 정신들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선일보는 7년 동안 머물거리다가 인제서 뭘 꾸물거리고 뭘 다시 가입한다고 하느냐, 뒷공치에서 아주 대접을 못 받아요. 조건이 불리해요. 우리는 불리합니다. 언제나 창업공신, 창업공신은요 특혜가 있지만 나중에 들어온 사람 조건이 까다로워요. 12개 나라면 12개 나라가 아마 다 찬성해야 될 거야. 개별적으로 한 나라만 거부권을 행사해도 어려울 거야. 그 개망신이지 뭡니까? 동남아의 그 우리보다 많이 떨어진 나라도 선발주자가 돼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 국익에서, 미래 경제 문제에서, 우리의 먹을거리에서 불리해진 판이 벌어진 거예요. 큰 판이야. 이것도 엄청 큰 판이 벌어진 거예요. 세계 경제의 40%를 장악하고 있는 유로보다 더, EU보다 더 큰 그 경제 동맹체가 생겨버렸는데 우리가 빠졌으니 우리 뭐예요?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중국하고 손잡고서, 그건 아니거든요. 그것만은 아니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중국에서 가져오는 건 싸. 근데 파는 거는 중국에 한번 갈 것 같으면 영화가 뭐 1억이 본다. 그게 우리나라 1천만이에요. 중국 돈은 우리 돈으로 따지면 그게 10분의 1, 20분의 1 낮으니까 아무리 많아도 그리고 또 고가품은 중국에 못 팔아요. 고가품은 우리가 만드는 것은 3D 업종에서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그 중국에서 만드는 거 달라요. 우리는 아주 고가품
그 럭셔리한 걸 만들어 자동차나 무슨 뭐 이렇게 뭐 스마트폰이나 이런 거 이런 거는 큰 시장에 가서 팔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면 뭐 사다 먹기만 합니까? 팔아야 되지. 그러니까 이런 경제 동맹에서 빠진 TPP 문제는 아주 참 나도 충격입니다. 나도 충격. 그렇고요. 신문을 바로 어제 그대로인데 조선일보를 한 장을 넘겨서 이게 2면이에요. 이틀 연속 노벨상, 2년 연속 물리학상, 1과학 21번째 경사. 야, 이건 참, 이건 정말 대단히 뼈아픈 타이틀입니다. 도대체 우리는 뭐 하는가? 죽일 놈들이야, 죽일 놈들. 제자를 하는 길로. 그냥 나오려고 그러면 클만한 건 전부 다 싹을 밟아버려, 오히려. 아니, 어떻게 돼서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명치 유신을 한 것이 1876년인가 그래요. 1876년. 우리나라보다 정확히 따져서 우리가 한미수교를 1882년에 했거든요. 1882년. 1876년하고 1882. 1876년, 1882년. 몇 년 떨어지도 않아요. 우리가 개혁 개방을 한 것이. 우리가 일본보다 떨어진 게 한 20년이라고 보는 게 보통입니다. 뭐 그걸 정밀하게 따져는 건 어렵습니다. 내가 올라미 상대 그 책임은 상당히 잘 따져져 있어요. 그런데 이틀 연속 노벨상이요. 바로 요 앞에 안경 어디 갔느냐. 이틀 전에 생리의학상이라는 걸 일본이 받았어요. 금년에 생리의학상이라는 걸 받고 그 이틀 후에 바로 물리학상을 받은 거예요. 이틀 연속 노벨상이야. 그리고 2년 연속 물리학상이에요. 작년에도 물리학상을 받았어요. 1과학 물리학상 창제가 24년인가 그런데 21번을 받았어요. 나는 도대체 우리나라 사람들은 난 뭘 가지고 교육 잘한다는 거 난 이해가 안 가. 우리나라 교육은요, 이거 참 문제 많습니다. 그 무슨 교육이냐면 또 교육을 돈 안 주면 안 가르쳐 주는 이 더러운 풍토가 있습니다. 그게 옛날에 조선시대에 그 부정축제 하면서 벼슬을 팔아먹던 그 사상이 아니 교육부가 멀건 대명천지에 교육부가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돼서 이런 노벨 평화상 하나 받았어요. 평화상하고 이 물리학상하고 전체 무슨 과학상하고 의학상하고 이런 거 많이 다릅니다. 질적으로. 하여튼 우리는 이 공교육이 사교육이 공교육을 읽으면 안 돼요. 근데 사교육이 너무 죽었어요. 사교육에서 돈벌이 사교육은 컸지 진정한 학문의 줄기가 되는 사교육이 없습니다. 말하자면 국회의장이 고등학교 반장, 회장들을 모아놓고 어떠한 스터디를 하는 게 없어요. 말하자면 작가가 텔레비전에 나와 있는 그 엄청난 그 베스트셀러 작가들이 후학들을 갖다 놓고 야 엄마한테 그 쌀 한 가마씩 가져오라 그래. 쌀 한 말씩 가져오라 그래. 아주 돈과 관계없이 너들 먹을 거 내가 댈 수가 없어. 또 대주든가 있으면. 그러면서 가르치는 그런 게 없습니다. 작가를 안 가르치고 내가 말한 대로 제자를 가르치고 이 인간성을 동양의 뭐 예의 도덕 뭐 어떻게 효도 나 효 참나 효 문제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대학교도 있고 교육원도 있고 뭐 인성교육원 많잖아요. 근데 효가요 그거 참나 그 아니지만 절대 아니지만 효를 왜 가르칩니까? 효 받으려고 가르치는 느낌이야.
아니 뭘 효를 받아. 효를 가르치는 그 중심뼈대에 부족한 게 있습니다. 2% 부족한 인자가 있어요. 그 인자는 무엇인가 할 것 같으면 내가 효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내 자식들로 효를 받게 하기 위함이고, 너의 자식이 너의 자식의 자식으로부터 효를 받게 하기 위하여 효를 가르친다. 요 대목이 있기야 있겠어. 그러나 그게 부실한 겁니다. 효는 당연히 아버지니까 할아버지니까 해야 된다. 이거 가져가는 안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얼마나 똑똑하고 인간이 얼마나 영적인 존재인데 효는 왜 합니까? 그러니까 효의 근본은 하나님 순종, 하나님 공경이에요. 아버지의 아버지는 할아버지고 할아버지는 증조 고조 이렇게 올라가면 그러면은 나중에 하나님 아버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 숭배, 후손 사랑, 우리는 조상 숭배만 가르쳐. 하나님께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것만 가르쳐. 아버지께 당연히 넌 아들이니까 효도해야 되는 거 그거 아니에요. 내가 당연히 효도를 가르칠 줄 알아야 내 자손들이 또 가르쳐서 늙어가지고 자식들이 퍽퍽 가슴이나 찌르고 불효하고 뭐 극단적인 예는 뺍니다만서도 되겠어요? 사람이 위아래가 스승과 제자가 부모와 자식이 선배와 후배가 어느 계통이나 상사와 밑에 사람들이 이렇게 연합을 이루어서 끈끈하게 그래야 되잖아요.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왜 노벨상을 못하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왜 못할까요? 안 키우니까 못합니다. 누가 안 키울까요? 나라가 안 키웁니다. 노벨상을 타게 하기 위해서는 학문의 체제가 달라져야 돼요. 세종시에도 고교 평준화가 지금 뭐 4개인가 5개 고등학교에 있는데 그걸 평준화를 시킨. 옛날 평준화 못 크게 하는 거야. 근데 평준화는 평준화 해야죠. 평준화 하는데 인재는 길러야죠. 특수학교는 가르쳐야죠. 특목고 싹 폐지. 특목고가 폐지 당할 짓거리를 했어. 그러니까 특목고 폐지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건데, 그래서 한때 유행하던 그 대안학교가 그게 참 좋은 건데, 특성화, 적성화, 특기학교, 뭐 축구학교, 야구학교 하는 식으로, 뭐 아나운서학교, 방송학교 하는 식으로, 리포터학교 하는 식으로, 논술학당 하는 식으로, 인성학당, 논술학당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이들이 폭리를 취합니다. 또 이게 문제. 그러니까 아이들이 보면은 진정으로 지혜를 나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작가를 만들어주고 싶고, 뭐 이렇게 나보다 말할 수도 없는 훌륭한 인재를 만들어주고 싶어야 되는데 그냥 돈값이나 하는 정도로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이 제자를 기르지 않는 나라입니다. 참 묘한 나라. 제자를 잡아먹는 나라예요. 참 묘한 나라입니다. 어떻게 잡아먹습니까? 돈을 많이 걷어먹는 거죠. 돈은 100만 원 받고 가르치기는 10만 원을 그냥 욕 안 먹을 정도로 가르쳐. 100만 원은 그 의미가 없어요. 1억어치라도 가르쳐야죠. 있는 걸 다 쏟아부어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지식이라는 게, 그거 내 지식만 가지고 제자가 배우면 그건 줄이 그져서 안 돼요. 그걸 초월해야 되는데 바로 사랑입니다. 마음의 정성. 나는 이렇지만 너는 나를 이미 뛰어넘었다. 그래서 나는 쌀 10가마니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너는 10,000가마니, 이렇게 올라가도록 진성으로 나보다 잘 되는 걸 시기에 이런 개코나 이런 스승들을, 못된 스승들을 받는가.
여기 노벨 물리학상을 탄 사람의 얼굴이 나와 있습니다. 56살이요. 나이도 젊어. 근데 공동수상이라서 한 사람은 캐나다 사람 맥도널드야. 맥도널드더라고. 아서 맥도널드라고 하는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이 일본 사람은 이름이 가지타야, 가지타. 가지탄치. 가지타 다카키라고. 나는 그 뭘로 노벨상을 받았는가 안에 여기에 관심이 있어서 이 안경을 쓰고 이거를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노벨 물리학상 둘이서 이제 공동 수상인데 받은 것을 보면 우주를 가득 채우고 있지만 정체를 알 수 없어 유령 입자, 뭐 산소, 탄소, 수소, 질소 하는 식으로 유령 입자로 불리던 중성미자 뉴트리노라고 한대. 뉴트리노 중성미자의 실체를 밝혀낸 사람들이다. 뭔 얘기인가 알아듣겠어? 이걸 어떻게 알아듣습니까? 근데 저거를 이해가 가게끔 밝혀냈으니까 상을 준 거예요. 그래서 11억씩 탔는데 11억 11조보다 더 커요. 110조와 같은 1100조와 같은 그러한 엄청난 어마어마한 그 연구를 해낸 겁니다. 누가 저렇게 했을까요? 답은 스승이 한 거라니까. 자기가 한 거지. 그런데 그게 한강 금강이면 한강 금강이 아니야. 그 시원이 있어. 그 발원못 있어. 처음에 발원지에서 도랑에서 냇물로 시냇물로 하천으로 천에서 이제 비로소 강이 되는데 남한강이 됐다가 합쳐서 북한강과 합쳐서 한강이 돼요. 그러니까 남한강, 북한강 때는 한강이 아니요. 남한강, 북한강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한강이 돼서 흘러내려다 임진강과 합쳐요. 이게 한강. 그것이 카지타라는 그 56세 된 그 과학자가 누구한테 공부를 했겠습니까? 안 나왔어요. 그건 안 나왔어요. 우리 이런 데도 주목해 봐야 합니다. 그 사람이 50년 연구해가지고 이거 되겠어요. 다른 사람이 앞에서 50년, 100년 연구한 것을 이어받아서 그래서 그걸 완성을 한 거겠죠. 자, 그렇다 치고 시간이 30분이 갔습니다. 30분 26분이 간 거예요. 얼마야? 5분 전. 요것을 이제 매덩가리를 짓는다면, 결론을 짓는다면은 친구들요, 이거 이렇게 노벨상 100개를 타도 소용없는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가지고 나쁜 짓을 해요. 이걸 가지고 인류를 위한 사랑의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양심보따리가 어떻게 하면 한국을 때려부실 무기로 써가지고 한국을 지배해서 이런 더러운 생각을 합니다. 이 노벨상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볼 적엔요, 노벨이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어가지고 평화적으로 쓰기를 바라서 만들었는데 그걸 살상 무기로 써가지고, 우리가 그런 역사를 알잖아요. 저런 것을 노벨상을 탔으면은 노벨상 탄 국가답게 인류를 사랑하고 인류 공영을 위해서 같이 먹고 살 연구를 해야 되는데 나는 일본에 그런 걸 지적하고 싶어. 그러니까 그 탈수록 나쁜 거예요. 누가 나빠? 인류가 나쁜 거예요. 누가 나빠요? 일본이 해로운 거예요. 저주를 받아. 좋은 머리로 나쁜 짓을 하는 것과 나쁜 머리로 나쁜 짓을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나쁜 머리로 좋은 짓을 하는 것은 별거 아니지만 좋은 머리로 좋은 짓을 하는 것은 엄청난 위력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꾸로 김일성이나 김정은처럼 엄청난 그 존중을 받으면서 나쁜 짓을 하고 저 일본처럼 물리학상을 21개나 받은 나라가 인류의 평안과 안정을 위해서 한국과 어떻게 사이좋게 지낼까에 대해서 아베는 처음에 평화안법 때려보시고 안보법 탁 해서 안타를 탁 치는 줄 알았더니 안타가 아니라 그것이 가탁하면 병살타가 될 뻔 죽을 뻔했어요. 근데 그 다음 이어가지고 일본이 TPP라고 하는 엄청난 것을 대박 홈런을 까버린 거예요. 홈런을 쳐버린 거예요. 그러더니 그냥 연속 홈런이 막 터지는 거예요. 노벨상 막 또 노벨상.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엄청난 노력의 결과요, 공부한 결과요, 가르치고 배운 결과이지만 결론인즉 그걸 가지고 이웃 국가를 해코지하고 강한 힘이라고 버티면서 칼을 차고 와가지고 도장 찍어라 하는 식으로 이거 값 이거 10,000원 받아야 되는데 2,000원 착취하고 우리가 쌀농사 진 거 일본 잘못 때문에 우리나라 법 대번 바뀌면 그렇지요. 이 법에다가 한 글자 도굴 하나씩 하면요 법이 다 뒤집어져요. 못 살아요 사람. 인간의 기본권 다 말살시켜가지고 잘한다고 한다고 그랬지 말은. 아니 일제가 그 쏟아냈던 모든 총독부령이라고 하는 게 걔들 다 잘한다고 한 거예요. 잘한다는 명분을 앞에 내세우고 있어요. 노벨상을 타면 뭐하고 물리학상을 타면 뭐하고 생명체 뭐 어쩌고. 아유, 문제는 인성입니다. 바로 이래서 인성학당이 나오는 거예요. 인간성이 사람이 착해야 돼요. 거기에는 무한 경지로. 그럼 어디까지 착하냐. 아마 날 손해만 보고 때리지 마 그러면서 죽는 거예요. 그럼 바보지. 그게 착한 거예요. 그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요. 우리도 부활의 신앙이라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죽는 것 같지만 그것이 사는 것이다. 일본에게 우리가 먹혀서 망할 것 같지만 일본보다 우리가 더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일본보다 더 많은 나라의 원조를 해대고 있어요. 일본이 그렇게 대단한 것 같지만 일본 이제 우리가 정말 뒤집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학통을 세워야 됩니다. 학통, 학맥. 그 학맥의 기준은 뭐냐. 돈으로 하면 안 돼. 돈도 뭐 어떻게 먹어야 살지. 부잣집 제자들은 빵빵 짊어지고 와야지. 왜 스승네 집에 뭐 힘들게 만들어. 아니 학교는 못 줘주고 집은 못 사줘. 이제 그런 차원이 아니라 스승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돈 받고 가르치면은 그거는 스승이 아니다. 그건 선생이야. 그냥 일반 선생들은 돈 안 주면 학교 안 나가요. 석 달만 월급 안 주면 다 그만둘 거예요. 그래도 나는 학교에 가야 된다 이러는 사람 10분의 1이나 되나 100분의 1이나 되려나 몰라. 아마 6개월 1년만 월급 안 주면 다 그만둘 거예요. 월급을 3년 10년 영원히 평생 안 주더라도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고기 먹고 사나 풀 먹고 사나 물 먹고 사나 오이 먹고 사나 가지 먹고 사나 인생은 죽지 않습니다. 문제는 다 죽으면 안 되는 것이 인성은 죽으면 안 돼. 그러니까 일본에도 이 인성을 팔아야 돼요. 교육부가 인성교육진흥법 이거 안 돼. 그거 가지고는 안 돼. 그 인성 교과서를 새로 만들어야 돼. 다 이건 내가 만들려니 힘은 약하고 내 조직도 없고 내 정말 제자들이나 그 우수한 인턴 제자들이 좀 있고 하면 대본 만들었어요 벌써. 그래서 10번 뒤집고 20번 뒤집고 해가지고 좋은 인성 교과서 만들어 놨을 게 지금 이게 내가 글 쓰는 겁니다. 작가니까 내가 시 쓰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게 내가 작곡하는 것과 가사 쓰는 것과 같습니다. 뭘로 써요? 영상으로 쓰는 겁니다.
이거를 글로 쓰려니까 눈은 어둡고 상당히 힘들어요. 근데 말도 지금 힘들어요. 자꾸 내가 건강관리를 잘못해가지고 어제 78세 된 선배를 운동 갔다 만났어요. 이름 얘기해도 될 것 같네. 이재철 선배님. 예전에 제가 칼럼을 부모는 CEO, 스승은 농부다 이런 제목의 칼럼을 쓴 적이 있대요. 나도 생각이 안 나. 그걸 신문에서 보고서 그걸 자기가 붓글씨 서예학과를 대학교를 했대요. 서예학과를 나와서 아이들 도원, 초등학교 서예 방과학교도 하고 또 바르게 살기 운동본부 2층에서 서당도 한대요. 그걸 써가지고 우리 이 차장을 갖다 줬대. 근데 이 차장이 나한테 안전해줘서 난 뭐라. 세상에 그걸 바꿔서 말해 말도 없어. 아니 난 낯선 사람이요. 처음 만난 사람인데 눈이 나쁜 피차 눈 나쁜 얘기를 하다가 아이고 나는 눈이 말도 못하게 나쁜 사람이다. 아유 눈이 몸에서 제일 나쁘다니까. 아유 뭐 글 쓰는 사람도 아닌데 뭘 그렇게 뭐 눈이 나쁘다고 하느냐고. 자기는 이제 글 쓰는 사람 아니 일종의 공부하는. 나도 나 글 쓰는 사람인데 세종 매일에 내가 논설위원인데 그래요? 이 양반 말이야 내가 정성스럽게 그 글씨를 써서 서예 붓으로 써가지고 갖다 줬는데 연락도 없고 말이야 뭐 아이고 근데 그 나한테 전달이 안 됐어요. 자 그렇습니다. 자 훌륭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열심히 배워야 합니다. 열심히 배우는 건 뼈 빠지니까 힘들어. 재미나게 배워야 합니다. 즐겁고 기쁘게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이 즐겁고 기쁘게 배우도록 그게 교육 방법 파기요. 교육이라는 게 그냥 교육학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교육을 어떻게 시킬 것이냐 하는 것이 교육 방법 파기입니다. 이건 없는 말이에요. 내가 처음 하는 말이요. 교육 방법 학이요 이게. 에?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아이들과 대를 이어서 그리고 배워가지고 더럽게 안 써먹고 노벨상을 못할 망정 인성, 하나님의 영성, 인류 공영의 정신 이런 것을 가르쳐야 돼. 저런 거 배워가 저런 거 타가지고 다 나쁜 짓 하면 뭔 소용이 있어. 자, 이거 시간 많이 가네. 문자 조금 봤죠? 이번 여행으로 부모 용서의 마음 치유가 놀랍게 일어날 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부모로부터 버려진 아이들인지라 부모에 대한 분노로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상처를 싸매고 치유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치유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행 제목 용서와 사랑. 참가자 아동복지시설 해뜨는 집 해오름집. 촬영 리포트 세종인성학당. 주체 참사랑교회. 저는 생각 안 한 건데 이번 제주 여행의 제목이 용서와 사랑이네요. 목사님이 기도하고 정하신 것 같은데 부모에 대한 분노로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다. 부모가 저 아이들을 어떻게 했길래 난 몰라요 내용을. 그건 물을 일이 아니라 아이들이 스스로 이야기할 때가 옵니다. 그것이 마음문이 열리면 우리 엄마가요 우리 아빠가요 뭐 이야기를 할 때가요 그때 들으면 돼요. 단지 내가 지금 나 스스로 느끼는 것은 부모가 있으면 엎어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안아주고 호강 뭐 행복할 것 같지만 그 부모가 자식을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애들이 요즘에 잘못 커요. 애들이 버릇이 없어. 친화력이 없어. 이해심이 없어. 존경심도 없어. 부모 없는 우리 해오름 해뜨는 집 어린이들이 더 예의가 바르고 형제간에 열 몇 명이에요. 그 친화력이 끈끈하고 그리고 더 명랑하고 찬송도 잘 부르고 기도도 잘하고. 아이고 부모가 있으면 좋지만 있어서 나쁜 것도 있다. 예, 여기까지 33회차
인성학당 종소리였습니다.